는 형수욕설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가족 간의 시비 같은 경우는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가족 간의 시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찌됐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윤리적으로 비난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소위 이제 공적 도덕성과 사적 도덕성 사이에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인데요. 저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소위 형제 간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권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철저히 통제를 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시정에 관심도 갖지 않고 혜택도 보지 않으려 하고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줬는데 유독 우리 그 한 분만 제가 당선된 날 다음부터 시장 친형이다라고 실제 시정을 직접 지시하시고 또 뭐 이권 요구하시고 뭐 대학 교수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 인사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소위 뭐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우리 가족 우애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나중에 저의 공직 생활 자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성남시정 자체를 그야말로 친인척 비리라는 이름으로 오염시킬 것이 저는 걱정됐습니다. 저는 결국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공직의 청렴성을 지킬 것이냐. 결국 제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하고 시청에도 못 오시게 하고 공무원들은 일체 접촉을 금지 명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통로 어머님을 통해 저한테 압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그게 발전을 해서 뭐 폭언하고 심지어 이제 폭행해서 어머니가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진 거를 또 그걸 녹음을 한 거죠. 녹음을 해서 저한테 위협도 했죠. 공개하겠다. 그때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그러면 실제로 공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또 한 번의 결단을 했죠.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공직을 결코 사적으로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적 인연, 특히 친인척이 제 공적 영역에 개입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 정도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